사이코패스가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도 가혹하고도 무신경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나치 정권 때 유태인 학살 책임자였습니다. 세계 2차 전쟁이 끝나고 16년 이후에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전범 재판에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 재판 영상을 한번 보시죠. Kann ich nur sagen, So far as this question is concerned, I can only say that I never killed anyone. ich kam in Kontakt. But I had to obey orders. I had to do it.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They were told to kneel down, and they were hit with a long metal pole. After they'd been struck, their throats were cut to make sure they were dead. No one wanted to kill, but we had to carry out our orders. 방금 보셨던 영상 속 그 남자는 캄보디아의 S21 수용소에서 고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자 동안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영상 속의 이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게도 순종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그저 윗사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들을 인터뷰하거나 전범 재판 속에서 이들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의 말로는 이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나치나 크메르루주의 신념에 미쳐 있었던 광신도도 아니었고요. 누군가를 학살하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상관의 권위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그 명령이 수백만 명을 죽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믿기 힘드신가요? 평범한 사람, 내 옆집 이웃들도 그저 권위자가 누군가를 죽이라 명령을 한다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밀그램은 실제로 평범한 사람도 이들처럼 권위에 굴복해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실험에서 무려 65%의 참가자들이 권위에 복종하여 실험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주 강한 전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험 이후 권위에 굴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명령을 내린 권위자에게 있으며 실행에 옮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라는 아주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런 잔혹한 명령에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 책임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나쁜 건 윗사람들이지. 나는 그저 명령에 복종한 것뿐이다. 사람들이 권위에 이토록 복종하는 이유는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야단을 맞지 않았고 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학생이 되었으며 군대에 들어가면 상관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회사 생활도 평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다양한 사회적 규칙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복종을 하면 이득을 보는 이러한 꾸준한 사회적인 경험들 때문에 우리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권위에 복종하며 우리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사회적인 규범들과 가치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순종적인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를 배워서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 잘 녹아들어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것. 복종의 순기능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순종하는 법만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권위자가 나타나 대학살에 가담하라 라고 강력한 명령을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살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잔인한 명령에 따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시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동조 현상이라고 일컫는데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성향을 고수하는 것보단 집단에 동조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서점에 가셔서 책을 고를 때 베스트셀러다라는 이런 추천을 보고 책을 구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나는 신호등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조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단의 분위기나 집단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행동, 그리고 습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조 현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집단이 좋은 일을 할 때는 나도 덩달아서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집단이 나쁜 길을 걷고 있다면 나도 그 나쁜 길로 쉽게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라던가 종교단체, 학교 동아리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인 집단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수를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소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그들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경험적으로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집단에서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단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의 표준이나 분위기에 맞추어 나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또 3번째로는 심리적인 어떠한 안정? 그런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내 자신이 만든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도 있죠. 이러한 3가지 이유가 우리를 동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집단의 압력을 받게 되면 자신의 가치관과 상관없는 아주 잔혹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종과 동조는 사회생활의 구조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대학살 역시 오로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는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는 잔혹한 일이죠.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우게 되고 동조 본능이 학습됩니다. 그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또잉또잉해요. 안녕.